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나갔던 국어 읽기 예비 중3입니다. 예비 중3 시문학 테스트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답지 없이 줬기 때문에 영상에서만 답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영상 보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미리 앞에 답을 보여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한 20분 정도 촬영을 해서 거의 끝내 놓으려고 하다가 마이크가 안 켜진 채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 한 잔 먹고 와서 좀 삭히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촬영했던 부분에서 했던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좋은 말들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을 먼저 알려드리죠. 자, 채점 준비하시고요. 제가 5문제씩 끊어서 답을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채점해 주세요. 4, 1, 3, 4, 5. 자, 4, 1, 3, 4, 5. 그 다음에 2, 3, 3, 5, 4. 2, 3, 3, 5, 4. 자, 여기가 10번이겠죠? 그러면 자, 10번까지 채점 하시고요. 11번 3, 12번 2, 13번 3, 2, 3, 그 다음에 5, 3, 19문제니까 5, 1 되겠습니다. 자, 화면 멈춰보시고, 멈춰놓고 여러분들 채점하셔도 되고요. 동영상 강의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멈춰놓으시고 채점하신 뒤에 뒤에 나오는 해설 강의를 다 들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워낙 바쁜 거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위주로 아니면 내가 어려웠던 시 위주로 설명을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너무 힘을 빼놔서 지금은 힘이 없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해설 강의 들어가 보죠. 자, 264의 절정부터 들어갑니다. 264의 절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돼야 될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자, 끝에가 뭘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현재형 어미로 끝난다라는 거, 현재형 어미로 끝나면 뭐가 느껴진다? 생동감, 마치 계절의 채찍에 누가 때려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막 끌려온 것 같은 생생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이 오다라는 거 하나에서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주로 남성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 이런 짧고 반말의 현재형으로 나가는 어조가 사용된다고, 말투가 사용된다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운 갯질에 잘려서 북방울 휩쓸려 왔고요. 하늘도 끝나서 지난 고원이니까 수평적으로 이동했다가 마지막 수직적으로 있는 절벽 위에 서리빨 칼라진 위에 섰습니다. 자,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무릎 꿇을 데도 없을 만큼 아주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 이 사람이 좌절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 일어서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행위를 하죠. 자, 겨울은 원래 강철이겠죠. 둘 다 어떤 이미지야? 겨울과 강철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이미지, 즉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져가는 데 비해서 그것이 아니라 뭘로 변환시켜 버립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겨울을 무지개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두 가지를 엮어서 표현하는 진실을 담으려고 하는 표현법은 예, 역설이 사용됐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당연히 이 시의 마지막에 이 사람의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은 뭐로 보셔야 됩니까? 예, 당연히 희망적이죠. 예,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상황 인식을 통해서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본인의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밝은 것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들어가죠. 자,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안 되는 거를,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풀 때 여러분들 보면 대충 눈으로 뚝 보다가 답인 거 딱 찾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하는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의 수능, no, 수능에 대한 X,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현재 대비 긍정적인 미래. 자, 과거, 현재, 미래 대비하는 거 없어. 긍정적인 미래는 무지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맞죠. 다음 세 번째, 비극적 운명 인식. 자, 비극적 운명 인식하고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죽지 않고 무지개인데 왜 죽음이겠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극한 상황, 강인한 의지. 예,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5번, 자신의 삶을 반성. no. 이육사시에서 반성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육사시에서는 그걸 이겨내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고, 자, 반성이 드러나는 건 윤동주시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반성하겠지만요. 다음 2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랍니다.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 자, 공간에 이동하는 건 맞아요. 왜?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수직적으로 이동까지 하는 건 맞는데, 자, 화자의 심리가 변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것을 극복해내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다 맞다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2번에 나오는 선경후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얘는 주로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경치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감정, 감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선경후정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의 시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선경후정이었을까요? 예.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극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걸 이겨내겠다라는 의지, 즉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먼저 경치, 그 다음 후정으로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경후정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자면 왜 이런 선경후정 같은 게 이육사시에서 나타나느냐. 이육사는요, 애초에 유학자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다 양반들이, 집안의 종친 어르신들이 다 양반이고, 일제강점기 이 근처에서, 개화기서부터, 외국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던 아주 그런 대쪽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따라서 유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양반의 선비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뭔가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선비 정신이 저런 식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3학년 2학기 천재 노교과서 신정신송 능어대 쓰는 교과서 첫 단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것들도 간단하게만 보죠. 자, 강렬한 어조, 아까 얘기했어. 남성적 어조 얘기했고요. 자,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긴장감, 생생하니까 긴장감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죠. 그다음에 모순된 이미지, 역설이 사용된, 강철로 된 무지개 사용된 거 확인했으면 넘어가죠. 3번. 시어의 이미지가 다른 것. 기억니은들. 자, 계절, 북방, 하늘도 끝났고, 그 다음에 하늘도 끝난 게 아니지. 계절은 춥죠. 북방도 추워요. 거기서 서리빨은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 어느 계절에 일어난 일? 겨울에 일어난 일이지만, 자, 하늘만큼은 어때요?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이기 때문에 하늘은 부정적인 겨울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닌 게 되죠.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차갑고 위태로운 이미지. 자, 그래서 하늘이 3번 답이 되겠고요. 4번, 이 시의 시적 화자와 태도면에서 가장 유사한 걸 고르랍니다. 자, 화자의 태도, 뭐 하겠다라는 의지, 극복해내고 희망을 갖겠다라는
의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복, 희망, 의지의 키워드로. 자, 1번.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테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는 시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기다림을 드러내는 거고요. 기다리겠다라는 의지. 자, 그 다음에 파란 녹이 낀 구리 속에, 잠깐만. 이 보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윤동주네요. 자, 윤동주 하면, 자, 내 얼굴이 남아있어요. 자, 녹이 낀 거울에, 보이지도 않는 거울에 내 얼굴이 남아있어서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부끄러움의 시가 되겠고요. 자,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중요한 시네요.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함부로 차지 말래. 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실 지금은 쓸모 없어졌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한 존재야? 희생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보고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연탄재를 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는 아닌 걸로.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연탄재는 주로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자들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불쌍하니까 저 차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그만 좀 차세요, 이제. 자,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 노림에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오호. 자, 뭔지 모르겠지만 승냥이에게 바야흐로 다 찢겼대. 자, 아주 뭔 시기를 보냈겠어? 고난의 시기를 보냈어. 그런데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 자, 중요한 거 하나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즘 학생들이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뭐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낼 때는 내가 이것 하겠다 혹은 하리라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리라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리라라는 어미. 뭐뭐 하리라. 자, 뭐가 느껴져요?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여기도 보시면 선선히 가리라라는 어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조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종결어미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의지가 느껴지죠. 혼자서 걸어가겠다라는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혼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독을 차고 내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자, 이 시들의 시어 중 함축적을 위한 보기에 너와 가장 유사한 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자, 이 시는요, 미래행 교과서 쓰는 학생들이니까, 예송, 현송, 은송, 사리울, 인하부중, 저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 3학년 1학기 1단원의 첫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봄에, 3월달 들어가서 봄에 처음 보는 시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시는 봄이라는 소재를 사람처럼 만들어서 의인화시켜서 기다림을 표현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보여주는 의미 되겠죠. 자, 그럼 시를 좀 간단하게 보죠. 기다리지 않아도 온답니다. 그러면 얘는 뭐하기? 무조건 온다라는 뜻이죠. 왜? 여러분 봄을 꼭 오라고 해야지 오나요? 알아서 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자, 기다림마저 잃었다라는 건 절망적인 상황 후에도 너는 온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온다예요. 현재형 어미입니다. 온다. 왔다가 아니라 온다예요. 단호해요. 단호한 의지 드러나는 어조. 어디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자, 뻘밭이나 썩은 무릉덩이는 천천히 온다? 아니면 어디 딴 데 들렸다 오는 거야? 딴 데 들렸다 오는 거예요. 기웃거리다 한눈도 좀 팔고 싸움도 한 판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자, 어쨌든 봄이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짓을 하다가도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넌 부비며. 자, 누가 지금 다급하다고 지금 이야기해줘요? 바람이, 야,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겨울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서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자, 더디게 온다라는 거에서, 자, 빠르게 오면 좋겠지만 이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천천히 올 수밖에 느낌이 그렇죠. 천천히 온다라는 느낌이고 자 더디게 그래도 마침내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죠. Finally. 자, 이 finally란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때? 더 극적인 느낌으로 오죠. 올 것이 온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봄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봄은 무조건 온대요. 그만큼 봄을 간절히 뭐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눈부셔서 그만큼 내가 바라던 거고요.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자, 해서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그만큼 뭐 한 거야? 너무나 기다리던 것들이 그 봄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감격의 순간이죠. 자, 그래서 너는 누구야? 봄. 예. 봄입니다. 봄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어디선가 고생하다가 돌아온 존재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힌트를 주자면 이 시가 써졌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생각해 보시거나 혹은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한다면 봄은 광복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성보란 사람이 시를 썼을 때가 이승만 독재 정권의 시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 봄은요. 독재 정권에서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해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여러분들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재에 정하는 민주주의가 멀리 고생을 하고 오지만 더디게 오더라도 마침내 꼭 온다.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어 중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광복과 관련된 5번 무지개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절정이 끝났고요. 다음은 윤동주 시가 나옵니다. 자, 윤동주 시는요, 여러분들 우리 따로 수업 때 했었는데 그걸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친구가 있던데. 자, 일단은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상황. 자, 시인이란 슬픈 철명인 줄 알면서도 한주희 시를 적어볼까? 자, 왜 슬퍼? 남들은 가서 막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시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즉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이 사람은 유학을 가 있어서 지금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 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하필 늙은 교수라고 하는 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생동감이 완전히 빠져버린 걸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동무들 다 독립운동하느냐고 지금은 없어진 존재들. 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가라앉아요. 자, 이건 뭘 뜻해?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내적 갈등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반성하고 고민하고 온갖 감정들이 섞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적 갈등의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자, 자기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것만 기록을 해도 시가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신 분이에요. 자, 다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자, 이제 전환이 됐죠. 반성했으면 반성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자, 우리 밝음과 어둠의 대비 배웠습니다. 등불은 밝음, 어둠은 어둠이겠죠, 당연히.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윤동주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어둠은 악이 될 거고 밝음은 선함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이 어둠을 몰아내고 기다리고 있는 뭐를 기다립니까? 아침이죠. 자, 그럼 아침은 광복이고요. 자, 거기에 본데 시대처럼이라는 말이 앞에 제 마음을 탁 하고 치네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여러분 이성부의 봄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당연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야. 그렇다면 굉장히 그것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 자, 아까 여기서 여러분 내적 갈등을 일으키던 자아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자아가 뭘 선택한 거야?
예, 최후의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가 돼버립니다. 즉, 뭘 선택했다라는 거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상적인 자로 선택했다. 즉,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죠. 그래서 마지막,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내가 나에게 화해의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랬지? 우리가 이드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 에고가 있었고, 슈퍼 에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드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죠. 자, 슈퍼 에고는 어떤 그런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죠. 자, 그 사이에 껴있는 에고는 그 안에서 조절과 중재를 담당하는 아주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아는 늘 언제나 힘들고 외롭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 즉 자기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악수, 즉 자아끼리 뭐를 이뤄낸 겁니까? 예, 화해를 이뤄낸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민 거다? 예, 도덕적인 자아가 그동안 고생했어. 너 너무 고생했어라고 자신의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6번하고 7번이 지난번 시험이랑 비슷하더라고. 조금 다른데. 자, 6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예, 답은 2번이겠죠. 자, 일단 보셔.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는 시인이 유학생활 중 느꼈던 낯설고 답답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배어 있다. 예, 맞죠? 자, 근데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은 자부심을 억눌러. 자, 시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를 써야 되는 자신에 대한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했죠. 자부심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깔려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 시대처럼 오라침은 당연히 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간절하게 염원하는 조국의 강복 맞고요. 최초의 악수 둘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 화해했어. 그래서 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라고 해설하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나를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이 시를 창의적으로 구성한다라는 영상물로 제작할 때 필요한 장면. 자, 창밖에 비가 내려요. 그때 뭐 하고 있는 장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육첩방, 다다미방이니까 일본식으로 꾸며진 방, 유학가 있는 시절 맞고요. 자,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순수한 전경 들어가면 좋을 텐데 보시면 내용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동무들이 다 하나씩 뭐해? 떠나버렸다. 자, 뭐 죽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옥에 끌려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순수한 전경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겠죠. 다음 8번 갑니다. 니은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입니다. 자, 니은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뭐가 느껴져야 돼?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모란의 피기까지 또 나왔네. 모란의 피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테오라고 하니까 모란의 피기를 다시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또 하나만 잠깐만. 여기 보시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설과 반어를 미리 시험에 나왔던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2학기 때 역설 반어가 나오는 친구들은 이 표현도 알아두십시오. 찬란한데 슬퍼요. 예, 둘이 모순되죠? 역시나 역설을 나타냅니다. 다음, 자세한 건 제가 내신 때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자, 3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나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이 사람은요, 4.19에 저항하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4.19에 저항한 게 아니라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예, 이승만 독재에 저항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항했던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너무 몰라서 얘기를 언제든지 다시 해야 되는데, 자, 이때도 김수영은요,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민주주의가 뭐고 또 독재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당했던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식인들이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김수영인데, 본인이 그런 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고궁을 나오면서 느낀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야경꾼. 자 여러분 야경꾼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경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대신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뒤를 봐주던 깡패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자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뜯겨도 뭐라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에 국밥집 주인한테 가가지고는 1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 국밥에 고기가 얼마 들어있지 않다라고 괜히 막 승질을 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뜯겨도 뭐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실 이거가 즉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그걸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괜히 화풀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자기 존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모래알처럼 작아졌다라는 얘기고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한없이 모래알처럼 부스러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시가 4번에 하나 또 나와서 갑니다. 친일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서정주라는 작가의 추천사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추천의 레코멘데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천은 뭘 뜻하냐면 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네 하니까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야죠. 그네는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는 상승. 그런데 그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중력에 따라서 줄에 매달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자, 중력에 이끌려 내려와야 되는 건 인간의 하강 이미지에 대한 운명, 숙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네를 타고 올라갈 때는 이곳을 뭐 하고 싶은 생각, 벗어나고 싶은 이 상승의 이미지. 자, 그런데 줄에 매달려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다시 뭐 할 수 있지?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이거 이렇게 집어 던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건 그네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와야 될 카드값,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이 제가 없죠. 어쨌든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저희 자식 없어요. 없고. 자,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죠.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이걸 표현한 그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꿈이 많으셨고 지금도 꿈이 여전히 있으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문제, 이거 몇 번 문제야? 이거 8번 문제 틀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시키시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이 그네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베개모에 놓이는 꽃불땡이로부터 자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 년엔 뭐가 나오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서정주의 그네라는 한자어 추천사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어려워요, 시. 자, 9번.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현실적 자는 지금 어떤 자야? 자기가 시를 쓰고 있는 부끄러운 자고요. 자, 내면적 자는 이거 내가 앞으로 더 뭐 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겠다라는 이상적 자의 이미지.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그거대로 구별해주면요. 어렵지 않게 답이 5번이죠. 육첩방 1번이죠. 밤비가 내려요. 거기에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 자, 등불로 어둠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아침 광복의 이미지. 그리고 최후의 나가 바로 이 이상적인 내면적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기억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기억, what is 기억. 제가 아까 이 종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기억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상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노래네요.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길었던 어둠을 견딘 나를 봐. 또다시 밤이 와도 숨지 않아. 자, 숨지 않는데요. 숨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내적 갈등을 뭐 한 상황인 거야? 이겨낸 상황.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자, 오늘도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잠들기 전까지 끝나지 않죠. 주변을 둘러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앞에 그려져 행복이 보이죠. 어허,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자, 뭐가 보인대? 행복이 보인대. 역시나 부끄러움 때문에 느끼는 내적 갈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올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자, 다 가질 거야. 그게 내 꿈일 테니까. 이 역시도 여러분들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소재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 예, 강렬하게 얘기하죠. 자, 4번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G.O.D의 길이, 이게 길이었군요. 자, 어쨌든 길 위에 서 있어. 근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내가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내 꿈이 이뤄질지도 모르겠고, 뭘 꿈꾸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무슨 상황? 내적 갈등 되겠습니다. 내적 갈등. 자, 4번 답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 하나 남았습니다. 김종길의 성탄제죠. 자, 성탄제를 우리가 배웠을 때 유심히 봤어야 되는 건 뭐가 있죠? 예. 대비가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뭐가 대비가 돼? 색채가 색채가 이체가 아니죠? 색채가 대비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촉각, 차가움과 뜨거움이 대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하고 현재가 대비가 되기도 하고요. 과거와 현재가 대비될 때는 그 사이를 이어주는 뭐를 찾아라? 매개체를 찾아라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플러스 자, 이 시가 여러분들 천재 녹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는 시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뭐로 바꿔보는 것들,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로 바꿔보는 작업에서 나오기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행 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 바로 연결되겠네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해도 보면 어두운 것과 빨간색이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숯불은 꺼져가는 빛이라는 점에서 자, 아파 누워있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셨고요. 할머니가 그 어린 목숨, 즉 어린 화자가 누워있는 걸 옆에서 병간호하고 계셨고요. 자, 그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그 약은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이 붉은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뭐를 보여준다? 예,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다. 그런데 뭐를 해치고 왔어? 눈을 해치고 왔죠. 눈과 붉은색, 하얀색 눈과 붉은색의 색채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버지의 희생이 더 어때? 강렬하게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열로 뜨거운 내 얼굴, 예, 촉각이 대비가 되는 것도 여기서 한번 확인하셨고요.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답니다. 눈에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전날에 기억나는 건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어쩌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때쯤으로 기억하느냐? 성탄제가 예수의 생일이고요. 예수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거. 자, 그걸 뭐에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버지가 따온 산수유 열매,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어느새 놔두니까 자, 위에는 과거가 이루어졌고 밑에는 뭐가 돼야 돼? 현재.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고, 자, 옛 것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대. 그럼 옛날에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것들은 찾아볼 길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현재는 어떤 분위기?
예, 옛것이 없는 삭막한 분위기.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역시 이제 겨울이 배경이 될 거고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옛것은 없는데 옛날의 것이 내려. 자, 그럼 뭐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따왔던 열매가 있던 그 눈이 과거와 연결시키는 바로 눈이 되겠죠. 그날 눈이 막 내렸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눈 내리니까 누가 떠오르는 거야?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고.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껴요. 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자마자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자, 붉은색이 어디에 흐르고 있어? 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 자, 이제는 대비는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색채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색채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아버지의 희생이 지금, 사랑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어? 내 몸의 혈액 속에 붉은색이라는 이미지의 연결로 인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시였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처음 풀어보는 문제니까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1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전반부는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 후반부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대칭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뭐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빨간 숯불은 어린 시절에 화자가 처한 공간의 이미지. 예, 아까 죽어가고 있는 목숨. 자, 그날 밤에 어린 화자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느끼는 거 맞고요. 성탄제 가까운 도시는 화자가 처한 현재의 공간으로 현실의 따뜻함을 느끼는 구. 자, 이게 문제죠.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옛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현실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3번 잘못됐다. 그 다음에 반가운 옛날의 그것, 여기 나오죠. 매개체. 그 다음에 30살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까지 맞는 얘기죠.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하나 나오네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정지용의 유리창은 나비효과에서 배웠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작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지용의 작가 이 자식이 어린 나이에 죽죠. 무슨 병으로? 폐질환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 시 얘기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유리창을 두고 이쪽은 이승이고 저쪽은 저승이에요. 여긴 누가 있어? 딸이 있고 여기는 화자 시인인 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딸의 모습을 보려면 여기에 뭐를 불어야 돼? 입김을 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입김이라는 거 곧 사라지죠. 예, 그리고 유리라는 걸 통해서 단절돼 있어요. 만질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입김을 부누는 행위를 하죠. 그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죽은 딸의 모습을 유리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하는 시였죠. 자, 그럼 이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를 얘기하랍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윗글과 보기에 화자 모두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건 앞에 나온 성탄제만. 자, 윗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 시적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요. 여기서는 죽은 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2번 되겠네요. 뭐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은 가밖에 없고요. 역설적 표현도 가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역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빼먹은 거였네. 역설적 표현하니까 가의 역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 역설이 나와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닫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게 왜 역설이 되느냐? 자, 딸이 없어요. 딸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런데 딸의 그림이 입김을 불 때는 유리창에 비칩니다. 그때는 황홀해요. 없지만 만질 수 없어. 외로워. 그런데 눈에는 보여요. 황홀해요. 예, 외로움과 황홀함이라는 둘의 모순되는 이미지를 갖다가 그 안타까움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빠르게 좀 해설을 가야겠네요. 자, 이 글을 음독, 낭송회. 자, 소리내어 읽는 낭송회를 개최했을 때 제목. 자, 주제를 얘기하라는 거죠, 결국은. 자,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순수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계승하는 것을 참듯 내 몸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3번 되겠고요. 비에 대한 설명. 비가,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내 혈액 속에 흐르는 것이 아닐까? 아닐까? 자, 여러분 감각의 전이 이거 우리 공감각이라고 배웠습니다만 이 시에는 안 나오죠. 자, 의문형 어미 자 어디에 나와요? 내 혈액 속에 녹아서 흐른다. 흐르기 때문이다. 이러면 너무 어때? 평범하지? 때문일까? 하니까 어때? 시적 주제가 오히려 더 강조되는 거죠. 맞아! 그것 때문이야 라는 답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명암의 대비를, 자, 명암 대비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둠과 빨간 숯불에서 나타났던 거. 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 없고요. 색채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조심하라 그랬지. 색채 이미지, 붉은색, 산수유의 붉은색과 혈액의 붉은색이 연결되는 건 맞는데, 과거가 현재가 대조되는 게 아니죠. 그게 연결되는 건데. 그치, 이 부분에서는. 자, 14번은 5번으로 한 친구들이 없길 바라고요. 자, A에 적용된 표현 방식입니다. A가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핍니다. 자, 어두운 방 안에 어둠과 뭐를? 빨간색입니다. 자, 뭐가 일어나요? 색채의 대비가 일어납니다. 자, 색채 대비가 일어난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무한히 새파란. 자, 새파란 시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안 나와요. 뭐 밝은색 희망, 뭐 햇빛, 노란색 햇빛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다음에 아이야 우리 식탁 은쟁반엔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은쟁반도 좀 하얗게 밝게 빛나고 모시수건도 하얘요. 자, 얘는 둘 다 대비가 아니라 같은 이미지. 어떤 정성, 하얀색의 정성을 표현하는 시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자, 마을에 들어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답니다. 오케이. 자, 붉은 것과 푸른 것이 어떻게 돼? 서로 대비되고 있네요. 요거 3번 그래서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배운 거 나왔네. 5번에.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자, 파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파란은 뭘 뜻한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과 꿈 같은 것들. 왜? 파란 하늘이니까요. 그거 뜻한다. 대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 16번. 자, 역시 여러분들 이 시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서정주입니다. 오늘 서정주에 아까 추천사도 배웠는데 또 나오네요. 서정주의 귀촉도입니다. 귀촉도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자어인데요. 새 이름이에요. 소적새 혹은 두견새라고 부르는 이 귀촉도가 나오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슬픔이에요. 근데 이 귀촉도는 주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한을 그리는 아주 슬픈 새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만 그 설화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시의 화자가, 그러니까 원래 아까 성탄제의 화자가 이 시의 화자에게 얘기를 할 거래. 그럼 뭔 얘기를 할 거냐는 거지. 자, 봅시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에 밟으신 길은, 자, 님이 피리 불고 가셨어. 눈물 아롱아롱 하면서. 자, 진달래 꽃 피오는 서역산만리. 자, 진달래가 붉은색이에요. 그게 막 붉은색이 막 떨어져. 그리고 서역이 나옵니다. 서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승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님이 어디 가셨겠어? 돌아가신 거예요. 자, 흰옷 깃 여며 가옵시님의, 자,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자 보이즈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그 사자, 우리나라의 저승사자라는 이미지는 일제강점기나 1950년대의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소재로 하여서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저승의 이미지는 하얀색입니다. 죽음의 이미지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수희도 그렇고요. 죽었을 때 원래는 하얀색 삼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흰옷 여며가며 가옵시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 파촉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의 저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지 못해요. 시인아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자, 내 머리털을 갖다가 신이나 삼아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세요. 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귀촉도가 새라고 했어요. 죽은 슬픔에 대해서 이 노래하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목이 젖어서 은한물이 젖어 있을 정도로 슬피 울었답니다. 차마 안이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피 나왔어. 여러분, 피가 나왔고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여기 보시면 진달래 꽃비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붉은색이잖아요. 어쨌든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귀촉 하고 우는 거예요.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시니마. 자, 이 시에서 화자는 죽은 님을 잊어요, 못 잊었어요? 예, 못 잊고 그 죽은 임에 대한 슬픔을 아직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김종길의 성탄제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죠. 물론 슬프겠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죠. 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다? 내 몸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의 슬픔을, 돌아가신 슬픔을 극복해냈어요.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너도 뭐하라?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미래를 생각해라. 밝음, 미래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크시군요. 일단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움을 뭐 해내라? 이겨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5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어떤 성탄제는 감각적 이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각적 이미지, 색채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차갑고 뜨거운 건 촉각적 이미지.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3번 가보실까요? 서늘한 옷자락, 열로상기한 볼, 즉 촉각으로 대비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밑에 보시면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자, 저런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건 아버지의 옷자락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아버지가 그만큼 뭐 했다라는 증거야? 고생했다는 증거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18번. 아까 얘기한 대로 얘를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시상전개 방식을 고려해 화자의 과거, 현재를 나눠본다. 이게 과거, 현재로 나누는 거 맞는 표현 됐고요. 끙끙 앓고 있는 화자와 화자를 바라보는 할머니 모습. 오케이. 산수 열매를 가져오는 장면에서 산수유 색과 바깥에 내린 눈색이 대비돼 흰색과 빨간색이 대비되게 화자와 현재 장면에서는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거리에 화자가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자. 예? 왜? 혼자잖아요, 지금은. 자, 근데 5번.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는 과거의 따스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해보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과거에, 자,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현재. 자, 근데 지금은 옛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옛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따스함,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왜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까? 예, 안 되겠죠. 진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대학 가서 크리스마스에 다 데이트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희생이 아닌데. 자, 마지막. 그 옛날의 것과, 자, 그 옛날의 것이 뭐였죠, 여러분들? 내리는 눈이었고요. 눈은 매개체의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도 여러분, 유리창이에요. 정주영 유리창.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그러면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죽은 딸을 볼 수 있었던 중간에 매개체, 중간에 연결고리 뭐가 있었습니까? 유리창이 있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바로 A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9문제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나왔던 시들 중에서 더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와서 꼭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내신 들어갈 텐데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 열심히 해주시고 내신 조금 뒤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오늘 배웠던 부분들에서 역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